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하면 누구예요? 최태성이죠. 저는 조나단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조나단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1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사실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를 이 팀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26학년도 또 수능이 또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수험생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쌤이 작년에 해설 강의를 좀 올렸었는데 부족하고 하찮은 쉽지 않은 한국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유익하다, 매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다시 여기에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DM에서 그냥 계속 이제 연락을 보내주셨어가지고 제가 그 힘을 입어서 2026년도 한국사 수능을 또 해설 강의를 또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보면서 너무 세게 나갔다, 학생들이 많이 무서웠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갱스터스러운 어떤 모습들을 좀 버리고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좀 어루만지는 선생님으로 제가 다시 왔습니다. 가실까요? 시작하시죠. 자, 1번 문제. 1번 문제를 하는데 자냐? 시작부터 시기를 풀면 안 되는데 벌써 풀고 말았습니다. 자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가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를 바로바로 가야 됩니다. 이번 문제 여기에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1분 이상을 투자한다. 친구 바로 나가요. 다 가고 있습니다. 가시대 대표적 유적을 알면 되는데, 일단 가시대 이 가를 집중하면 돼요. 자, 여기에 뭐 주먹도끼가 나와요. 이곳은 가시대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음을 알게 해준 중요한 유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주먹도끼, 찌개 등 다양한 뗀석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예요. 주먹도끼 나오고요. 찌개, 다양한 뗀석기. 뗀석기 하면 뭐예요? 뗀석기 하면 뭐예요? 주먹도끼, 찌개 나와 있죠. 그러면 전형적인 뗀석기 하면은 바로 구석기입니다. 이 구석기, 딱 이거를 인지를 하고 이 가가 구석기다, 인지를 하고 바로 들어가면 돼요. 자, 1번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뭐예요? 청동기지 않습니까? 패스. 자, 석굴암 본존 불상을 만들었다. 석굴암이 지금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내려와야 돼. 석굴암 보면 내려와야 돼. 이거는 통일신라죠. 자, 사냥과 채집을 하며 이동생활을 하였다. 이거는 맞죠? 이건 바로 가야 되고요. 자, 4번 모내기법.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내려가. 모내기법이 지금 주먹도끼 나오는데 모내기가 나오냐? 맞을 수가 없죠. 자, 독자적인 제천 행사를 나라별로 거행하겠다. 이건 절대 아니죠. 이건 어쩌면 철기 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모내기법도 사실은 조선시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사냥과 채집을 하며 이동생활을 하였다.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죠. 이 다음에 이제 신석기 됐을 때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이동생활을 마치고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게 쭉쭉쭉쭉 철기 등등등등 쭉쭉 이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갈게요. 1번은 3번. 1번에서는 사실 우리는 지금 몇 번 소개해줬어요. 이거 좀 걸렸네. 2번이 왔어요. 2번이 왔어요. 자,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의 설명을 알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유물은 고구려를 계승한 이 나라, 제3대 왕 문왕의 배우자인 황후의 묘지이다. 여기에는 문왕의 연호인 보력, 경운과 황후의 성씨, 황후의 사망일자, 그리고 사망 당시의 나이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묘지가 출토된 무덤은 대형 돌방 무덤으로 고구려 후계 양식을 이어받은 것이다. 자, 이게 어쨌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딱 이 나라가 있죠. 발해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나중에 발해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 발해 왕이 이 일본에 뭔가를 보내면서 고려의 후예라고 직접 이제 소개하는 얘기까지 있어요. 어쨌든 3대 문왕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대조영, 그 다음에 무왕. 무왕 때는 칼을 썼죠. 문왕 때는 글. 이때부터는 조금 더 친하게 좀 지냅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친해지려고 교류도 하게 되는데, 이 나라를 발해하는 것만 알면 돼요. 발해하는 것만 딱 머리에 인식을 하고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자, 갈게요. 골품제를 실시하였다. 골품제 나오면 이건 지나가야죠. 이건 신라잖아요. 신라의 골품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이 천도하면 뭐 장수왕이잖아요.
이건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자감을 설치했다. 자, 주자감 바로 나오죠. 정답 3번이죠. 그 다음에 사군육진. 이때는 이거 조선시대 때 아닙니까? 사군육진이 조선시대 때. 자, 노비안검법. 노비안검법 누구예요? 광종이죠. 광종이 지금 발해한 웬 말이냐?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3번으로 가면 됩니다. 갈게요. 3번. 선생님 빨리 갈 거예요. 오늘 잠깐 좀 담백하게 갈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많이 빼고. 왜냐면 저희가 오늘 바로 편집을 해야 돼요.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가 헛소리를 할수록 많이 힘듭니다. 모두가.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쳤지? 왕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이 사만을 평정한 후 신하들에게 절개와 의리를 장려하고자 하여 마침내 이 정계와 개벽요소,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각이 와.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 여기서부터 이미 정계 개별 요소 어라라? 건? 왕이 말하기를 염려스러운 것은 후대 왕들이 기강을 무너뜨릴까 하는 것이다. 이에 훈요 10조를 적어 후손들에게 전하라니 영원히 기강으로 삼기를 바라노라 하고 하였다. 자, 이건 대박이죠. 이 왕은 누굽니까? 일단 훈요 10조 하면 누굽니까? 훈요 10조 하면 건? 왕건 아닙니까? 왕건. 태조왕건이죠. 이때 어쨌든 간에 태조왕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고려를 공국하고 나서 힘이 사실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죽음 후에 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뭘 남겨야겠다. 어떻게 할지 어떤 매뉴얼이라도 좀 남겨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왕건이죠. 자, 왕건 갈게요. 고려를 건국하였다. 사실 이거는 이미 그냥 읽다가 살짝 눈만 마주쳐도 일단 1번으로 가야 돼. 딱 보면 왕건이구나. 왕건이면 고려라고 딱 생각을 딱 해야죠. 바로 가야 됩니다. 자, 대가야. 이거는 대가야 정복 누가 했죠? 왜 안 나와요? 대가야 정복 누가 했어요? 대가야 정복 진흥왕이 했잖아요. 규장각, 이거 규장각 쓴 친구는 진짜로 규장각을 내가 썼다 그러면은 미리 와야 돼. 그냥 알아서 와요. 이미 지금 풀렸거든요. 이거 지금. 규장각은 안 되죠. 규장각 하면 누구 나와야 돼요? 규장각 하면 정조대왕 나와야죠. 규장각 설치. 그 다음에 경국대전 누구 나와야 돼요? 송종 나와야죠. 홍범14조는 사실 이거는 가보개혁대예요. 규장각까지는 봐줄게. 근데 홍범에서 틀리면 진짜. 자, 갈게요. 자,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갈게요. 자, 한국사 연표예요. 일단 1356 반역을 도모한 대사도 기철 여기서 멈춰야 돼. 기철. 그 다음에 경양부원군도 책을 처단하였다. 그 다음에 원의 연호를 사용을 중단했대요.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다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반은 자주정책을 펼쳤던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 고려 역사에 보면은 이 정기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광종, 그 후에 기억해야 되는 게 공민왕 아닙니까? 공민왕이지 않습니까? 이 공민왕만 생각하면 바로 나올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공민왕이 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 이제 원간석기 때에 이거를 자주정책으로 이걸 다 없애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안타깝게 이제 처단이 됐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또 덕분에 나온 이 세력이 신진사대부였죠.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로 이루어진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또 건국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쫙쫙쫙 이어진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일단 갈게요.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이거는 백서 성왕이잖아요. 이거 아니죠. 자, 전국을 구주로 나눴다. 아니에요. 구주 오소경, 구주. 이거는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때입니다. 자, 영릉강 전투는 일제감정기예요. 이거는 보면은 이건 지나가야 되는 거죠. 자,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개항기 때예요. 이건 아니에요. 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이거는 무조건 공민왕. 그래서 무조건 이거라. 5번 이거. 자, 따라오고 있어요? 답이 없냐? 진짜 답이 없네. 왜 답이 없어요? 갈게요. 자, 5번 갈게요. 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일단
여기 누구 나와요? 정도전. 정도전 나왔을 때 이미 여기는 어디겠다, 어디 즈음이겠다라는 거를 딱 느낌상 딱 가야 돼요. 이거 무조건 정도전 나오면 조선 건국 과정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답변한 지 오래되니 생각이 더 간절하다. 신극공을 보내어 국경 수비에 수고를 임문하려 하는데 마침 왕궁에 와서 그것의 소식을 전해주니 좀 위안이 된다. 이번엔 누비 소문 한 벌을 보내어 바람과 이순의 대비하게 하고자 하니 받아주면 다행이겠다. 멈추기가 한창이 이때 몸을 잡아와요. 변방에서의 일을 다 하도록 하라. 자, 가인물이에요. 자, 이 편지는 조선을 건국한 땡땡땡가 동북 면도선 무슨 찰사로 국경 주변 지역을 관리하던 정도전에게 안부를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종의 땡땡땡이 조선 건국 과정에서 함께한 정도전을 각별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정도전 딱 보면은 이성계 아닙니까?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죠. 일단 바로 와야 됩니다. 자, 이성계 바로 갈게요. 자, 1번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 삼국사기 저술 누가 했어요? 이거 김부식. 김부식이 했고요.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였다. 자, 정답 바로 나오잖아요. 위화도 해군. 위화도 해군 바로 나오죠.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와, 이거를 만약에 고른다면 진짜 다시 갈게요. 자, 만의 여러 소국을 복속하였다. 절대 아니죠. 만 백제잖아요. 자,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거 절대 아니고, 이건 청산리 전투는 1920년대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고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였다. 자, 집중하고 있나? 이제 5번 문제인데 자냐? 알이 없어요. 그래서 자, 아무튼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담백하게 오늘 가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은 1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대박입니다. 자, 6번. 가제도가 실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사실 이게 선해청응봉인데요. 이거를 선생님이 보고 위기가 왔어요. 선생님으로서 포기해야 될까? 정말 위기가 왔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수능에서 선생님을 봤을 때 콩고 생각이 나게 한 거는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이었어요.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부족함, 선생님의 민낯, 노 메이크업, 좋지 않은 모습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선해청 응봉이 나와서 What is that? 했어요. 처음엔 사실. 근데 선생님은 또 역사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넘어야 되죠. 그래서 자료는 가가 시행됨에 따라 선해청에서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토산물로 부과하던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이거 중요하죠. 미국 포동전으로 징수한 가에 의해 경기 강원 호서 호남 영남 지역에서 조세를 거두어들인 내용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법이 경기권에서 원래는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이제 점점 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건 대동법이죠, 대동법.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뭘까 하다가도 이거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이거가 좀 이게 딱 보이면 대동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지면 훨씬 이 문제를 풀기 좋죠. 사실은 이 대동법이라는 거 답을 안 내리면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동법인데, 대동법은 또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제 광해군 때 처음으로 이제 나온 이제 법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토지의 그 양을 기준으로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집안 이제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집안 특산물 그대로 이제 바쳐야 했는데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대신해서 받쳐주고 돈을 떼먹는 이제 방납업자가 이제 또 생긴 거죠, 사실. 이 방납업자가 잘하면 좋은데 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돈을 좀 떼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납의 폐단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때 나온 게 이제 대동법이에요. 바로 문제 가볼게요. 자,
노급이 폐지되었다. 노급 폐지는 사실 이거는 통일신라 신문왕이잖아요. 이건 지나가야 돼. 이 노급 폐지 신문왕. 자, 300산업이 발달했다. 300산업은 아니죠. 300산업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이거는 원조 경제 때잖아. 이제 그러면은 아니죠. 자, 금융심형제. 이건 김영삼 대통령 때니까 절대 이때하고는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야죠. 자, 물산 장려운동 누구냐? 누가 골랐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물산 장려운동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이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동포 시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인이 등장하고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이 되었다. 이렇게 좀 연결만 좀 되면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예, 이 문제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이 문제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제발. 자, 7번 집중. 그래서 집중.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자, 이모년 7월에 항성 모의형 군사들이 수개월 밀린 금요 밀렸대요. 왜 밀렸을까? 자, 일부를 받았으나 양이 부족한 데다가 태반이 모래였대요. 이 스토리 딱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특히 학생들, 여섯 공부할 학생들은 딱 알 거예요. 자, 이것을 계기가 되어 난이 일어났다. 대원군이 나오면 이제 어디쯤이겠다라는 걸 사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집정이 되어 그들을 위로한 후 새 제도를 폐지하고 옛 제도를 복구하였다. 일단 갈게요. 일단 나 갈게요. 우정총국이 나온다고? 우정총국에서 일단 키워드 갈게요. 연여가 인합하며 있었다. 개화당 무사들은 각각 미약을 받고 모두 극히 경계하며 신중히 있었다. 밖에서 요란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끓었다. 나 김옥균, 박영효 등과 함께 우정총국을 빠져나와 일본 고상하를 거쳐 궁궐을 하였다. 자, 이거는 일단은 뭘까요? 자, 임원현의 군사들이 이미 여기랑 여기만 해도 느낌이 딱 오잖아요. 임원현의 군사들이 밀린 금요, 특히 또 모래 때문에 난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만 떼갑시다. 이모, 군. 선생님이 이게 분필이 좀 이게. 자, 이모, 군, 난. 이모군난이다. 이모군란이죠. 자, 이모군란이죠. 자, 우정총국이 나오면 뭐예요? 우정총국에서 다음에 김옥균. 우정총국은 몰라도 김옥균, 박영효. 사실 이 갑신정변하면 모든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진이 딱 있어요. 김옥균, 서강범, 서재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걸 딱 떠오르면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갑신정변 일으킨 사람들이구나. 이게 딱 바로 알 수 있죠. 자, 갑신정변 나와요. 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사이에 있던 일을 여기에서 고르면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는 정말 쉬운 거죠. 자, 쉬운 거 갈게요. 바로 갈게요. 1번 도명마사 설치. 도명마사가 몇 말이냐? 도명마사는 고려잖아요. 도명마사. 삼천교육대는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던 거고, 시한유지법이 시행했다. 시한유지법은 이거는 사실 일제 때죠. 일제 감독님 때 있었던 거고, 재물포효 조약은 딱 맞죠. 재물포효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다음에 정합작업위원회는 나중에 돼서 어떻게 보면 일부 1차 미소 그 공동회 그 회의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4번 재물포 조약이 있었다는 거죠. 빠르게 갈게요. 자, 가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자, 주자기는 당시 어재현 장군 나오면 바로 이 느낌이 와야 돼. 자, 조선군이 광성보에서 미군과 맞서 싸울 때 걸었던 깃발입니다. 이때 미군이 전리품으로 가졌던 수자는 의역구청 그때 2007년 장기대여 형식으로 돌아왔다. 현재 미군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수전됐다. 자, 어재현 장군이 나오고, 자, 미군이 나오죠. 그럼 이건 뭐예요? 신미양요죠. 신미양요입니다. 자, 신미양요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바로 문제로 갈게요. 삼별초가 몇 마리? 이건 고려 아니에요. 삼별초! 나당연합군 언제예요? 나당연합군은 그 통일시대 전에 그때 아니에요. 고대 삼국시대 아니에요. 삼국시대 막 싸울 때 나당연합군. 자, 미스야 협정은 아니죠. 미스야 협정은 나중에 또 이루어지죠. 나중에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완전 나중이에요. 자,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됐다. 이거는 6.25 때죠. 절대 아닙니다. 자,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걸렸다. 이게 맞죠.
왜냐면은 이 전에 어쨌든 간에 병인양요가 있고 시민양요가 있은 다음에 와, 이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는 절대 이건 친해질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러냐 하면서 척하비가 딱 이렇게 각지에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죠. 이렇게 딱 생각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면 돼요. 이거를 틀린 친구는 바로 갈게요. 미추진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3점짜리예요. 집중해야 돼. 자, 한국사신문 가창경 청원하다가 모욕당한 백정들 진주에서 관찰사가 갓을 쓸 수 있게 해달라 거듭 간청한 백정들을 불러 모욕을 가하였다. 관찰사는 이들에게 갓을 씌워 관아 밖으로 내쫓았는데 갓으로는 도축한 소의 피가 묻은 가죽으로 만든 갓끈을 달아 이들에게 백정이라는 곳에 드러나게 했다. 궁극기무처가 금국기무처 나오면 딱 알죠. 다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비제와 각종 구시대적인 악습 폐지를 선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백정에 대한 차별적 관습을 뽑는 일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바로 갈게요. 이건 바로 갈 수 있어요. 자, 일단 태학을 설립하였다. 우리가 아까 했죠? 태학이면 뭐예요? 태학이면은 고구려죠. 소수림 왕 때죠. 이거는 땡. 원수부 설치하였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광무개혁 때예요. 광무개혁 때 원수부를 설치하죠. 자,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과거제 폐지하였다. 맞죠?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게 갑오개혁이거든요. 갑오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오개혁 때 어쨌든 간에 구시대적인 악습들이 폐지가 됐지만 이 신문제가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이 백정에 대한 차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뽑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 개혁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 개혁을 생각하고 갑오개혁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이건 이후죠. 아직 이거 독립협회가 나오면서 이 독립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나중에 이스마일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5번은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 바로 갈게요. 근데 집중하고 있나요? 첫사랑 얘기해달라고요? 당연히 갈게요. 자, 가해 결과가 옳은 것은 안중근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가가 체결된 이후 사문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걸로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로 시기 풀진 않아요. 하지만 자, 두 번 이병부들을 이끌고 군내 진공작전을 기자 한국 진격하고 이게 등등등등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3번 대한제국의 외국권을 박탈하는 땡땡땡땡 강요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 자, 이때 나오는 가 바로 알아야죠. 외교권을 박탈한 게 뭐예요?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때 외교권을 박탈하죠. 그 이후에 또 고종이 해외특사 보내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외교권을 박탈한 게 을사늑약입니다. 이거를 생각을 딱 머릿속에 넣고 바로 가볼게요. 통감부가 설치됐다. 이게 맞죠? 통감부가 설치가 되었다. 자, 일대 통감부가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많은 동포들에게 어쩌면 큰 희망을 주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대 통감부였다는 것도 알면서 바로 그냥 통감부가 설치됐다. 바로 정답인 거예요. 북보언론, 이거 효종 때 북보언론을 하는 친구는 자, 이때는 청해 영선사, 이거는 초기 개화정책 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말에 우리가 독립 때쯤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부산을 포함한 세계 항구가 개항되었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죠. 그러니까 통감부 1번이 맞습니다. 1번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바로바로 키워드만 딱 알고 바로 넘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자, 가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갈게요. 조선 박람회 포스터네요. 이 포스터는 이른바 가 시기에 열린 조선 박람회 홍보를 위해 제작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이 박람회를 통해 식민 통치로 조선이 발전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헌병 경찰제가 폐지되는 등 무단 통치에서 가로 통치 방식이 전환됐음에도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을 여전했다. 농업공업 등 조선의 여러 산업을 표현한 상징물과 경복궁의 모습이 담긴 화려한 포스터에는 조선 박람회의 이러한 기만성이 감추어져 있다. 자, 이거는 바로 그 시기별로 나누는 거가 잘 돼 있는 친구는 바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910년 때는 이제 무단 통치가 있었죠. 그 다음에 1920년대는 이제 문화 통치가 있었고요. 무단에서 그 다음이 문화. 왜? 3.1운동. 1919년 3.1운동 계기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칼로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모이고 더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구나, 바꿔야겠다, 이렇게 된 게 어쨌든 간에 이 3.1운동 계기로 이렇게 된 거, 문화로 바뀐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무단 통치에서 이제 여기는 가는 문화 통치죠. 문화 통치죠. 그렇게 딱 머리에 넣고 바로 문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선 태영령이 제정되었다. 태영령이 제정되었다. 태영. 이건 바로 그냥 무단 아닙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대한민국 국제가 공포되었다. 이건 아니죠. 이건 광무개혁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3번, 산미 진식개혁이 시작되었다. 이건 맞죠. 정답입니다. 산미 이때의 문화 때, 1920년대에 산미 진식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이거는 그 나중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친구가 있냐? 자냐? 선생님도 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산미 증식 계획, 이걸로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양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진짜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여기 예약 얼마 안 남았어요. 예약 몇 분 남았어요? 예약 추가요? 선생님. 선생님 안경은 삐뚤어지면 여러분들의 이 실력이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삐뚤어져도 됩니다. 여러분만 고든 길로, 좋은 길로 가면 됩니다. 그게 선생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갈게요. 자, 이거 황무지 개간 문제에 관한 한국 당국과의 간담건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하얀시공사 고무라 외무 대신 발신 출신이 있고요. 자, 황무지 개간 문제에 관하여 민심이 불안한 상황인데도 한국 정부의 대신들을 그 진압에 노력하지 않고 도리어 크게 위험한 생각을 품고 암암리에 동조하였으며 심지어 금전을 보내면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황무지 개간 문제가 여론을 격앙시킨 원인 중 하나였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쪽에서 이 안건을 무리하게 관찰하려 한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사실 이 한국을 병참 기지화로 쓰려고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죠. 한국의 항무지 중 우리가 개간하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항무지 개간권을 요구합니다. 사실상 이 국유지, 민유지를 다 차지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먹겠다는 거였는데 여기서 반대해서 안 된다 하고 결성이 되는 게 보안회예요. 보안회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설명하다 보면 무조건 보안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로 보안회가 나오죠. 일단 이 집중을 한번 해주셔야 돼. 이거 기억하면 바로 그냥 보안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호포제는 말이 안 되죠.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고요. 자, 원산 총파업은 안 됩니다. 이건 1929년에 이제 노동자들에 있어서 발생한 거고. 자, 백두산 정계비는 이건 너무 옛날이잖아요. 이건 너무 옛날이에요. 이건 숙종 때 얘기고요. 자, 베트남 국군 파병 이유를 알아보자. 이건 설명해야 돼. 이 보안회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러일 전쟁 때 승리하던 일제가,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 때를 생각하고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베트남 국군이 파병된 거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나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아니죠. 그러면 2번이 자연스럽게 맞게 됩니다. 사실 이게 스피드전을 내려면 그냥 이 문제를 파악하고 딱 이거를 딱 여기에다가 딱 개입을 시키면 그냥 바로 이게 보여요. 생선에 어쩌면은 그 씨를 그냥 자동으로 그냥 발라지는 느낌처럼 그냥 바로 문제들이 딱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딱 읽고 바로 이렇게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갈게요. 2번이죠.
13번. 잠깐만. 수능이 몇 문제까지 있나? 20번까지 있나? 그래요. 자, 알고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갈게요. 자유한국, 라코레 리브레. 이것도 선생님이 또 잘 아는 프랑스어. 코멘탈레브. 가해 외교 담당 기관인 파리 위원부와 구미위원부는 일제 침략성을 폭로하는 한편 우리 독립의지와 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파리 위원부의 기관지인 자유한국은 이러한 목적으로 가능되었다. 이를 통해 가가 정기한 외교 노력과 함께 국제 정세에 대한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인식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갈게요. 상해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이제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장투쟁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국제사회에서 조선은 죽지 않았어요. 조선은 살아있어요. 이거를 되게 알리는 외교 활동을 또 굉장히 또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또 알리는 거에 또 중요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파리 강화회의죠.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사실 우리 김규식 선생님을 외무총장으로 또 임명을 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한 것들 그 등등이 있죠. 사실 뭐 워싱턴에서도 사실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옳은 것을 이제 찾을 건데 자, 한성 순보가 나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개화기 때 내용입니다. 자, 신목도감. 자,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신목도가 이 고려 얘기 나온다. 자,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이건 아니죠. 유경공원이 이제 국립학교였죠. 이거는 이제 그 개화기 때, 이건 개화기 때의 이야기고요. 자, 영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이건 임시정부에서 했던 일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지금 이때 일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가 나와요. 이거를 그냥 이 5번이 있다고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걸 딱 OECD만 보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거 필요도 없어. 시간만 많아. 시간.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왔는데 제일 근본적인 거 이 가가 뭐였죠? 학생 가가 뭐였죠? 이 파리 강화회의를 김규식 선생님을 보낸 데가 어디였죠? 영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였다. 이게 어디였죠? 임시정부 아닙니까?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네. 이때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어쨌든 간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이런 것들로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4번 문제 갈게요. 14번 문제. 지금 우리가 14번까지 왔잖아요. 바로 갈게요. 이 문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거 쓴 거거든요.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 아니야. 이런 거 너 비웃냐? 자, 갈게요. 14번.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조선에서 고등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소. 하지만 고국을 떠난 유학생의 부지기수는 낯선 거처와 음식은 물론 갖은 고난에 신음하고 있소. 무엇보다 거액의 유학 자금은 학생에게 큰 부담이며 해마다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전의 유출은 무한하오. 민주조치국으로 계약의 설립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소. 이에 우리는 밀립대학 설립의 책임을 자부하며 2천만 동포에게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의 참여를 호소하오. 이거 뭐예요? 이거 밀립대학 설립운동 아니에요? 이거를 딱 보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대학은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중심에 섰던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헌의육전 이건 아니죠. 이건 관민 공동회 때 얘기니까 이건 아니죠. 자, 서강천도. 자,
묘청이 여기에 나온다는 건데 이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지문이 있었어? 놀래야 돼요. 이거 그냥 보면 안 돼.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야. 자, 한반도 신탁터치 결정에 반대했다. 이건 아니죠. 이거 나중에 돼서 우리가 모스크바 삼국 그때 그 회의 이후죠. 이때는 자, 을미사병과 단발령 계기로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의병 얘기인데 이거는 일밀병 얘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전이죠. 자, 이상제 등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벌였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밀립대학 설립도 우리 대학은 우리가 만들자 밀립대학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밀립대학 기성회를 또 기성회의를 조직을 하죠. 그때 조직했던 분들이 이제 이상제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금 운동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제 방해도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상제 선생님 등을 중심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다.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여기 중에 한 명이 나온다면 지금 13 문제가 6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들어와서 자도 될 것 같아요. 자냐? 15번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요합니다. 이 시기만 파악하면 바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예요. 자, 소나무의 이상천은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미쳐 있었을 때라는 얘기예요. 자, 흔적입니다. 국가총동원 체제 아래에서 일제는 숭진을 활용한 군수불자 생산을 위해 어린 학생까지도 숭진 채취에 동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여러 지역의 소나무는 이처럼 지어지지 않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때는 아까 나눴잖아요.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마지막에는 민족 말살 통치가 이때에 벌어집니다. 민족 말살 통치. 이때는요, 이 중일전쟁도 벌이고요, 막 침략전쟁도 벌이고요, 막 미쳐 전쟁 했을 때가 또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때를 딱 알면 바로 문제를 또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갈게요. 자, 13도 창의군을 이끄는 이병장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정미이병 때 나온 거고요. 정미이병 때 13도 창의군을 이끌었죠. 이병장들이. 자, 2번 임술농민봉기에 가담하는 농민. 임술농민봉기는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빠지면 큰일 나요. 이거는 조선 후기예요. 자,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이건 맞죠. 왜냐면 이때 이 국가 총동원 이 체제를 딱 하다 보니까 이때는 뭐 한국 신민성사 암송도 있고 뭐 우리는 뭐 한국 시민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신사참배도 강요를 하고요. 이때는 그리고 뭐 창씨개명도 시키고요. 여러 만행들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때. 그래서 한국 시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이 딱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딱 맞는 그런 정답입니다. 자, 사실상 호원 조치 이거는 안 되죠. 사실상 호원 이거 설명. 부담스러워요. 이거 틀리는 게 선생님은 더 부담을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전태일 분진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 이건 절대 아니죠. 이거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정답은 그러면 3번입니다. 15번은 3번입니다. 자, 4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달리면 돼. 달리면은 돼. 조금만 달리면 돼. 유자차 한 잔만 할게요. 16번 중요합니다. 자,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간의 탄생에 자극을 받아 설립되어 그 자매단체라 불린 이건 바로 알아야죠. 신간의 때 딱 떠오르면 바로 나오는 이게 항상 붙어있는 라고 볼 수 있죠. 자, 갈게요. 가는 조선 여성회의 지위 향상과 조선 여성의 공고한 단결을 목표로 삼았다. 이후 파죽지세로 성장하여 창립 1년 만인 1928년에 지혜와 지금 누가 웃었냐? 선생님 지금 실수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선생님이 18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아직 한국말이 아직은 많이 서투르게 지혜와 회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단체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계몽을 위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거는 금방 나와야죠.
이 연도는 이 1920년도의 근후회죠. 근후회죠. 이 생각 딱 하면 바로 가볼게요. 금방 나와요, 답은. 자, 교조신앙 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동학이잖아요. 동학 때. 자,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민회죠. 이 신민회하고 이 신간회를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험을 볼 때 이제 헷갈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신간회를 볼 때는 사실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바로 이 신간회의 어떤 성격이 바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자, 3번 갈게요. 조선혁명 선언 활동을 지침으로 삼았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의열단이죠. 자, 우리말, 자,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조선어학회죠. 조선어학회. 이거 나중에 영화로도 나와요. 영화로도 나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후회죠. 그 나중에 또 신간회에서도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도 사실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보면은 신민회와 신간회를 이렇게 구별을 또 합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시험 때는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선생님은 좀 익숙해졌고 여러분도 또 알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7로 갈까요? 보겠습니다. 자, 17번. 가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중요해요. 3점이에요. 자, 1900땡땡년 5월 10일에 실시한 가에는 좌익계와 남북협상계가 불참하였으나 유권자 총인 중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선거인 명부에 자진 등록한 자가 유권자의 96.4%에 해당하는 개인이었다. 숫자 지금 아시죠? 이 숫자대로 갑니다. 자, 선생님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이 숫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몇 번이 1번인가 2번의 생각이 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등록자의 95.5%에 해당하는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보통선거. 여기서 딱 느낌이 오잖아요. 최초 보통선거. 가에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나타낸 것은 우리 국민이 품고 있는 불타는 독립정신을 발로인 동시에 전통 있는 문화민족으로서 민주국가로 발전할 기틀을 보여준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50 총선거라 그러죠. 50 총선거. 이걸 딱 알면은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빠릅니다. 자, 갈게요. 자, 발췌개헌에 따라 실시되었다. 발췌개헌은 아니죠. 발췌개헌은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개헌인데 이때는 이거는 이 일은 이전이죠. 이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자,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이건 정답이죠. 물론 이제 38도 이남 지역에서만 실시되는 뭐 한계는 있었지만 이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재헌 헌법을 만들고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정답은 이제 2번이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2문제. 지금 다 자고 있어요. 저 하선도 자고 다 자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중만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잠깐 유자 한 잔만 하고 올게요. 자, 30초 잠깐 휴식. 자, 질문, 학생 질문도 들어볼게요. 쌤이 역사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바로 들어요. 학생은 바로 들어야 돼. 바로 들어요.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지난 3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년 계획, 자, 경제개발 5년 계획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별표 효과적으로 완수하여 높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는 광공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공업은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석유 파동 등 많은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였습니다. 자, 이번에 실시하는 제4차 경제개발 5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아울러 새마을 운동 바탕으로
발전 지향적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두 가지만 이 키워드가 딱 머릿속에 박히면 잠깐만 경제 성장 무조건 이건 박정희 정부구나. 이게 바로 알고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구나. 바로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이 문제는 너무 piece of cake이에요. piece of 아무튼 케이크예요. 3점이에요. 집중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갈게요. 자, 균형법이 실시되었다. 이거 진짜 이거는 균형법. 균형법은 진짜 쌤 시계를 풀었습니다. 시계 푸게 만들 거야? 응? 이거 카시오 시계인데 푸게 만들 거야? 크림에서 샀는데. 균형법은 나오면 안 돼요. 균형법 영조 때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야 돼요. 확 지나가야 돼요. 아닌 것 같은 지문들을 또 없애다 보면 정답이 딱 안녕 하고 있어요. 까꿍 이러고 있어요. YH 무효 사건. 자, 이때 나오죠. 이때 YH 무효 사건이 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때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구나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지계화문에서 지계가 발굴되었다. 지계화문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광무개혁 때죠. 이제 고종 때죠. 고종 때. 이건 고종 때예요. 자,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사업 시작했다. 메가타 이거 언제? 이것도 일제감정이잖아요. 이거는 또. 자, 유상배의 유상분배 농지개혁법이 있었다. 농지개혁 하면 뭐예요? 이 현대사 농지개혁이 나왔을 때는 이승만 정부 때죠. 자, 그러면 영조 때 나왔지, 고종 때 나왔지, 일제감정기 때 나왔지, 이거 이승만 정부 때 나왔지. 그럼 정답은 딱 이 친구 2번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두 문제. 두 문제면 내년에 우리 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볼 수 있을지 진짜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오늘 하루에 오후에 선생님 학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당장 좀 하게 해달라고 제가 빌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분들이 이제 여기 와 있는데 후회합니다. 역사는 집에서 공부할 거라.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마음이에요. 이거를 같이 또 이렇게 풀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컸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갈게요. 자, 19번 갈게요. 19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국민에게 호소함. 자지마. 호소함. 민권은 승리하였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중요합니다. 이 시기. 재선거를 하게 되었다. 애국적인 학생, 시민 여러분이 그 위대한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국회도 또한 이와 같이 결의하였으니 여러분은 냉정을 되찾고 자치 능력을 발휘하여 질서를 존중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때 국회 민의원에서 되는 거예요. 자, 3.15 정부통령 선거는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그리고 과도 내각 하에 완전 내각 책임제 개헌을 단행한다. 개헌 통과 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즉시 실시한다. 이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키예요. 이것만 딱 알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갈게요. 3.15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1번 4.19 혁명의 결과를 조사한다. 이거 바로 정답 나오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4.19의 발단은 3.15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4.19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바로 그냥 이 정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보면은 항해한 시위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마산 시위에서 참여했다가 실종된 이제 김주열 학생이 이제 눈에 최루탄을 맞고 이제 이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폭발을 하면서 결국 이제 4월 19일 학생과 시민들이 이제 대규모 시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 이후에 어쨌든 4.19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정말 인종방정을 했다. 이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19 얘기하고 있는데 인종반정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학생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학생은 홀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자, 부마민주항쟁은 아니죠. 부마민주항쟁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12.6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수선서 나오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에 나오는 거죠. 이제 고려. 이건 아닙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배경을 알아본다. 이거는 이제 완전 이전이죠. 1920년대에 일어난 일이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1920년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답을 찾는 거는 그냥 아닌 거를 그냥 X 누르다 보면은 O가 나오는 거예요. 딱 이거 아니잖아요. 1번이 정답인 거예요. 1번 정답.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진 가입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한 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외교의 향후 방향, 다자통일 실리 외교의 추진. 자, 우리나라가 제46제 유엔국제 연합총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축복 속에 161번째 정회원국이 됨으로써 마틴 트리티가 유엔 본부 앞에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뜻깊은 것은 우리가 희망하던 대로 북한도 같은 날 우리와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하여 남북한의 유엔 회원국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 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 시기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시기를 봐야 되는 건데, 자, 갈게요. 일단 이거는, 자, 남북 협상, 그리고 정전, 그리고 휴전, 협정 체결. 이거는 이제 6.25 딱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7.4 남북 공동성명. 이때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고요. 자,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고요.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채택.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죠. 김대중. 14 남북 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합의 선언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때죠. 그래서 그 대통령 때마다 그 정부 때마다 했던 그 통일에 대한 거를 좀 기억을 하면 이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더 쉽죠. 쉽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때가 노태우 정부 시기 외교와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이게 동시에 가입했을 때 이거 사실 이 유엔 가입이 어쩌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가입했어. 언제? 노태우 정부 시기에. 딱 그걸 기억하면 이 문제를 풀기에는 아주 수월합니다. 자, 노태우.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전에 누구였죠?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죠. 그러면 라. 자, 라! 그렇습니다. 20번 문제까지 왔어요.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제 정신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온 거기 때문에 같이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작년도 이건 아니죠. 이거. 집에 갔어요? 예. 저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몇 명 집에 갔는데 끝까지 남아주신 학생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정말 수능 너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너무 꼭 하고 싶고 그리고 이번 수능에 또 되게 감동적인 또 글이 또 있지 않았나요?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은 대박입니다. 초록 물결이 통통. 다시 할게요.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젊음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 학창 시절에도 젊었지만 그리고 이 젊음을 마음껏 이제는
더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열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아셨으면 좋겠고, 그 열리는 그 젊음을 화이팅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또 바라고, 저는 2027년도에 꼭 뵀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좋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